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약을 2건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바뀐 부분이라서, 이제 방어 플러스, 이제 방어죠. 방어를 오늘 하게 됐는데, 되게 이번 경험을 하면서요, 아이스강 대표님은 이때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고객의 마음을 끄집어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고객이 이제 거절들이 있잖아요. 고객의 거절이 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 그 다음 2번째가 뭐 상품, 그다음 3번째 결정권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시간 없어요, 5번째가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이분이 이제 5번째였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안 한다 예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이제 배우자님, 이제 사모님이 좀 더 있고, 사모님한테 거의 맞추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더 집요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고민이 됐고, 어떤 부분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캐냈다면, 그리고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과, 제가 이렇게 이제 저랑 팀장님과 그리고 고객님과 이렇게 3명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고객의 거절을 거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다 미래를 알고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고객의 말은 이게 말대로 된다면 이었어요. 이게 말대로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닐 확률이 크고, 그리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삼성전자 옆에 있는 지역에 공실이 있는 사례들이 지방에 좀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거를 보고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상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어차피 고객은 돈을 쓰는데 그 돈을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경험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배우고 더욱더 성장하고, 그 이제 본질적인 질문들과 본질적인 거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오늘 좀 이 고객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고 고객에게도 계속 어필을 해가면서, 오늘 아이스강 대표님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질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객의 거절을 들으면서 고객의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안에 뭔가가 있는데,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될지, 어떻게 고객에게 말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느낀 건 정말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
거절이라는 게 고객의 거절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의 고민들, 경제적인 부분들, 미래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아서 얻는 손해들 등등등이 이 머리로 하는 것과 정말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선 그 디테일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이라면 제가 이분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신뢰를 얻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저의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의 한계점을 저는 또 느꼈고, 그러면서 더욱더 제가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오늘 그 점을 깨달았다는 걸 느꼈어요. 뭐, 평상시에도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사람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과 위치 파악과,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위대한 발견 같아요. 그것처럼 제가 오늘 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제가 잘한다기보단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적 싸움, 그 안에서 나 자신에게 나에게 하는 약속들,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와 어떠한 질문들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게 다른지, 그거를 제가 찾아가는 과정 같더라고요. 이것 또한 아이스간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스간 대표님 통해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고, 정말 저 자신보다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 앞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걸 제가 느껴지는데, 그걸 경험한 저로서는 저도 고객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나면 항상 보면 볼수록 부족한 거 투성이고, 무언가를 제가 진짜 고객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더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쓰지 못하는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지금 일반 돌아다니는 유튜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하면 사실상 어느 지역에서 왜 그게 공실이 났는지, 왜 걔는 안 돼 있고, 되는 현장은 어딘지 말을 해주면, 질문을 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중인 뒤에는 더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혜택과 그런 부분들을 더 드리면서까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도 마지막 좀 정리해서 나중에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과정 같아요. 제가 지금 계약도 나오고 청약도 받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반대 그 고객들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또 그 안에서 고객들이 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들, 그 고객의 불안과 걱정들을 저는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저의 그 한계점?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과 저의 기술 격차는 엄청나죠. 그분은 정말 진짜 정보를 24시간,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걸 경험하고 실험하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제거해 가면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한 11월 하고도 중순 정도 됐거든요. 11개월 하고. 그러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에서도 더 많이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됐는데 복합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이제 해드려야 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또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얻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사실 이 오피스텔, 뭐 보험, 이것만 남는다고 하면 사실 저도 그냥 일반 영업사원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경제적인 거, 그리고 막 주먹구구식의 영업이 이제는 대략 왜 사람이 거절하는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지 이제 알고 속기도 하고, 알고 이렇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누군가 다가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가 이제 좀 오늘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동료들과도 그렇고 그냥 일반 고객들하고도 그렇고. 이게 제가 막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되어진 부분이라서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몰랐던 영업, 몰랐던 심리,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저 또한 그거를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한계점도 부딪혀보고, 근데 그 안에서, 모르고 했을 때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지금 저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실험도 해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려운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이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고 놔버리는 게 고객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알다 보니까, 결국엔 요즘엔 좀 최근에 계속 고객들에서 오해를 받고, 또한 저도 모르는 고객의 새로운 면모도 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를 받다 보니까 그 고객의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을 또 해요. 지금 오늘 만났던 고객님 말고도 얼마 전에 기존의 보험 고객님을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저의 인연으로 또 이번 현장도 오게 되면서 갑자기 저를 오해하시면서 저게 좀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순간 저도 여러 감정들이 나왔고, 이 고객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분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나도 몰랐구나, 속았구나. 이게 돈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도 경험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저도 그런 경험 플러스, 그리고 그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어, 해야 하는 행동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제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현장 와가지고 막 계약도 나오고 계속 성공 사례 플러스 그 성공 사례 과정에서도 이제 완료하는 과정까지에서도 계속 막 고객의 거절과 또 그 안에서 그 고객과 대화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고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또 틀리는 경험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변화된 모습도 확인이 되면서 그리고 또 오늘은 제일 많이 느꼈던 거 이 상황에서 아이승환 대표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어떤 질문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어떤 답변을 얻으셨을까를 계속 생각했던 오늘 제일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의 이렇게 지금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 대화하고 티키타카하고 뭐 콜드콜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아이승환 대표님처럼 그런 디테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아이승환 대표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객을 돕는다의 의미는 되게 가볍지 않아요. 가끔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고객에게, 진짜 고객이 이 돈을 써서, 사실 고객이 그 뒤에, 4년 뒤에 뭐, 부동산은 우상향이지만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남 탓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못 버티고 또 손해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정말 고객을 돕는 거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좀 더 많이 느끼는 부분. 근데 아이승환 대표님이 언제나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 아이템, 뭐 오피스텔, 지산, 보험 이런 걸 판매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그런 물건들을 판매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한번 틀려도 보고 잃어도 보라고. 근데 그런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한두 번은 내뱉어 봤거든요. 고객이 불안해해요. 그 전에 뭔가가 신뢰를 주지 않는 한 그런 말을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내뱉는다고 해서 고객이 변화되지 않는 걸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 진짜 고객을 돕는 거, 진짜 무게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아이승환 대표님 보면서 제가, 항상 보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로 그 오피스텔과 뭐 이런 것들을 팔지 않으셨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항상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강 신청하기 전에 질문지 작성해서 통화할 때, 먼저 막 대표님의 상품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도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의 삶 전체에 어떠한 어려움이 그러니까 질문한 걸 다시 생각해보면,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 이게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저도 고객들을 만날 때, 그러한 질문들을 해내야 자격 조건이라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자격 조건. 그래서 저는 자격 조건이 처음에는 그냥 돈, 그리고 직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나 이 부동산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게 이제 같은 키워드라도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근데 계속 대표님과 그 피파리 수업과 그 대표님 1대1 수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자격 조건,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자격 조건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도우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돈을 얼마만큼 벌어봤는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뭔가 좀 그러한 전체적인 자격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자격 조건, 아무튼 진짜 좀 알겠는데 모르겠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과 이런 훈련 속에 이 아픔과 이 힘듦과 이런 불편함 속에 어느덧 제가 변해져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오늘도 굉장히 제가 변해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 뭔가 보여지고,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러한 말과, 왜 그동안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뭔가 말을 꺼내오고, 그리고 이제 기버 성향인지 테이커인지 뭐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웃고 밝으면 된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런 과정이 결국엔 지금 이런 그 답답함, 이런 지금 현재 주제 파악,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에서의 그런 훈련들을, 과정을 겪어놔야 되는 과정에서 결국엔 변화가 되는 거다라는 것과, 지금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막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하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아무튼 뭐 이거 그러려면 그만한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렇게 지금의 모습에 정말 그렇게 멋지고 타인을 위해서 살고, 그 책임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줄 알고, 또한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들이 15년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15년 그 이전에도 삶에서 여러 많은 삶 통해서 그게 지금의 모습이 얻어진 거다라는 거.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 좋을 수 없고, 이런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고, 내 뼈아픈 모습들을 다 봐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믿고 따라가야 되고, 또한 느리고 좀 못 알아먹더라도 아이승환 대표님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말고 이 사람에서 따라야 되는 그 단 한 사람의 귀인이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귀인을
쫓아가기 위해선 그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의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똥멍충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 지금은 사실 다 구호만 외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알겠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또 고객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고객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저를 힘들게 하고, 그 고객도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저는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게 살고, 저도 편안하게 안주하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낀 순간, 제가 아이슬란 대표님을 만난 것처럼 고객들도 그냥 그 안에서 그 중산층 마인드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저는 끄집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저는 부동산으로 옮기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 귀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귀인을 없는 분들은 귀인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야 되고, 부자의 생각을 해야 되고,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고, 부자의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저는 아이슬란 대표님이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영업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콜드콜을 하면서 그 갖가지의 거절들을 반박하고 거절하는 그런 심리를 얻었고, 그리고 또 고객과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고객들이 옳은 소비를 제대로 부동산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경험들로 지금도 1000, 2000 이상을 벌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럼에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아가려고 하니 또 한계를 부딪히고, 그리고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그 구호만 외쳤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또 사람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고객을 통해서도 사람의 속성을 배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의 속성을 배우고요. 저 자신을 통해서도 사람의 속성을 배웁니다. 그게 달라졌어요. 사람의 외모, 보여지는 거, 말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한 키워드와 행동을 보고 그 속성을 봐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저의 속성은 기존의 속성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마주하고 있는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도, 이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고, 이거를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도, 이거를 변화돼야 되는 거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사실 벌써 반은 이긴 거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우선 아무튼 오늘, 저는 지금 이런 훈련하는 과정인 거,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공을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가려면 성공할 수 없다. 네. 그만하겠습니다.